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지하철 객차 안이나 플랫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발견했을 때 앱으로 신고하면 지하철 보안관이 즉시 출동하게 되는데요. 지하철 보안관은 미착용 승객에게 착용을 요청하며 마스크가 없다면 자판기 등에서 마스크를 산 뒤에 객차에 오르도록 조치합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2달간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발견했다는 민원은 6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직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사례도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스크 잘 쓰는 겁니다. 마스크 잘 착용해서 하루속히 마스크 벗고 한박 웃는 얼굴로 서로를 마주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턱스크 이거 안 돼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2014년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민간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내용을 가진 부동산 3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막대한 차익을 얻은 국회의원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부동산 3법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이 중에 강남 3구 아파트 보유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4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재건축 보유 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1명으로 전원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 22억 원이었던 반포동 아파트가 현재는 45억 원으로 20억 원 넘게 올랐으며 부동산 3법의 특혜로 재건축 이후에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자기 재산에 큰 이익이 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소유 아파트 단지는 부동산 3법 특혜에 막차에 탑승해서 단군 이래 최대라는 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천박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남이 말 꾸 들이잡기 전에 본인 아파트값 해명이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제공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후기를 SNS에 올리면 월 1,000만 원을 준다는 부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얼마간의 가입 비용만 내면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준다는데 믿어도 되는 걸까요? 최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각종 SNS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들의 광고성 게시물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수익 보장, 모집수당 지급, 가입 비용 발생 이런 조건들이 붙는다면 다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한마디로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피라미드 구조의 사기 수법이 SNS로 그대로 들어온 셈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절대 쉽게 벌 수 있는 돈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얼굴 한번 못 본 내 차례까지 돌아오는 일은 없죠. 혹시 유혹에 흔들린다면 눈먼 돈이란 없다.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민투표에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은 여의치 않을 수 있고 입법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은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사실 행정수도 이전만큼 현실적인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법인 부동산의 꼼수 매매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제정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지역과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입법입니다. 법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법인의 자본금과 등기 인원, 회사 설립일 등 등기 현황과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세세한 내용을 공개하는데요. 법인 임원과 거래를 하는 것인지 육촌인의 친족과 거래하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서 부동산을 분산 관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보다 법인 부동산이 투기로 버는 돈이 더 많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기업들이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